일단 DNA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현미경 이렇게 보면 세포가 보이는데 그 세포가 사람 몸에 보통 한 60조 개. 그러니까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에는 다 DNA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그 세포 하나로부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DNA가 갖는 큰 힘의 근원,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채취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집단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제 몸에서 일부의 세포가 떨어져서 네. 나중에 검사할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몇 월 며칠 여기에 왔다 간 알쓸범잡팀 김상국 거네. 그리고 이건 문제 없는 거야 하고 제끼는 거겠죠. 그 현장에 나가는 CSI 요원들은 이미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DNA는 그 세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DNA는 정말 작겠죠. 그냥 있는 대로 숫자를 얘기하면 그 굵기는 2나노미터고 길이가 2미터쯤 돼요. 피면 2미터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만약에 이 두께가 2나노미터가 아니라 1cm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서울에서 뉴욕쯤 돼요. 다리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쫙 있는 이게 DNA. 이 안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누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이게 특정한 사람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DNA의 대부분은 별로 쓸모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긴 쓸모없는 부분이다 보니 수많은 오류들이 막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오류가 사람에 따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의 DNA엔 다 똑같이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숫자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고유한 번호가 돼요. 그 숫자들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마치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녀 구분이기 때문에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맨 마지막 숫자는 이제 앞에 게 다 정해지면 정해지는 그냥 함수로 주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저에 따라서 주어지는 독특한 번호는 11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자리의 숫자가 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게.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11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각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쓴다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10의 11승이라 그러는데 1000억 명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11자리면 그렇죠. 그럼 DNA는 우리가 몇 군데를 과연 이 숫자를 확보를 하면 이게 우연히 겹칠 확률이 거의 없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명을 지정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가서 여쭤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NA 검사는 대략 20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20자리 이상 숫자. 20자리 숫자면 어느 정도나 큰 숫자냐면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호모사피엔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뭐 태어났다 죽었다 할 텐데 몇 명 될까요? 그게 10의 11승 10의 11승. 1000억 명쯤 된다고 추정이 돼요. 1000억 거죠. 근데 우리의 DNA 검사는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숫자의 10억 배만큼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우연히 같을 확률은 빵이에요. 그러네요. 제로. 그 DNA 검사는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DNA가 내 것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의 것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건 나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온 DNA란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DNA 이제 수사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설해마을 영화 살해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 한국에 있던 외국인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 영화의 사체 두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국내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반포동의 설해마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수상한 비닐봉지 2개를 발견했습니다. 부인이 넣어둔 식품으로 생각하고 봉지를 뜯자 안에는 꽁꽁 원 영화 시신 2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죠. 부모가 범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DNA 조사해보니까 가족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C씨의 집에서 수거한 귀이개 등에서 나온 C씨 부인의 DNA가
아기들의 모계 DNA와 일치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CC 부부의 자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DNA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우리 국가수에서 밝혔을 때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협조를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신고를 한 그 사람의 아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2006년인가? 예. 그래서 아직 우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그런 기술을 믿지 않았고 맞아요. 한국이 뭐 DNA를 거기서 조사를 했다고? 좀 쟤네가 뭘 알까? 뭐 이래가지고 무시했었어요. 예,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꾸르조 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뚜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숨진 영아의 부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us ne sommes pas les parents de ces deux enfants. 근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샘플도 보내고 해서 네. 맞다는 걸로 그래서 두 사람이 범인인 걸로.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그걸 속인 거예요. 프랑스 측 DNA 분석 결과에서도 숨진 영아들의 부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프랑스 현지 검찰이 밝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베로니크의 범행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정신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하기가 싫은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도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태반에 더 찰싹 붙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DNA 검사하는 것이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과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국가수 DNA 팀에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신기하다. 몇십 년이 지나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에도 제가 그 콜드 케이스, 소위 미제 사건 수사팀에 그들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과학이 지금은 못 찾지만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라는 신념으로 그 콜드 케이스 박스를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관해요. 그래서 한국도 증거물 보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분류를 해놓는 방법으로 바뀌었죠.